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제 비지팅으로 갔다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제자들이 또 미국 뭐 일본 사람한테 뭐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고 또 취업이 어렵다고 해서 처음에 이제 그들을 이제 무료로 도와주는 일을 한 거죠.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사업이 됐고 그래서 플러스 커리어라는 회사도 만들고 뭐 캐플이라는 회사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17년, 16년째 뭐 이게 제 뭐 메인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미국에 유학생들이나 엔트리 레벨의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리크루팅 컴퍼니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만들 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이유는 간단한 것이 이게 돈이 안 되는 비즈니스인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리크루팅을 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기업들은 100% 영주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미니멈 2 years experience를 기본적으로 요구를 해요. 그래야 내가 소개를 시켜줬을 때 뭔가 이렇게 기업으로부터 피를 받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취업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친구들은 그냥 유학생인 거예요. F1 비자 유학생. 예. 그리고 경력도 없어요. 그런데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졸업했는데 한국에 가고 싶진 않아. 근데 그런 유학생들이 인턴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와서 얘기하면 야, 영어 공부 열심히 해. 학점 열심히 따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상투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 내면을 좀 들여다 보니까 이게 이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네. 이게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취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유학을 올 때부터 잘못 왔네.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저도 미국에서 로스쿨을 하고 미국 로펌에 있었고 뭐 미국을 저도 뭐 안다고 알았지만 실제로 유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죠. 미국에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운이 좋게 쉽게 취업이 된 케이스였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뭐 좀 이렇게 뭐 도와준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4년 전, 5년 전서부터 뭐 이제 간헐적으로 세미나를 하게 되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경험하고 한 15년, 10년 회사를 만든 지는 한 15년 됐으니까는요. 뭐 제가 다 상담하진 않지만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상담하시고 이제 유학생들 취업시키고 한 친구들이 뭐 아무리 적어도 한 4, 5천 명은 될 것 같아요. 예, 뭐 매년 뭐 몇백 명씩.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7, 80%는 한 8, 90%는 유학을 올 때 잘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유학원이 잘못 선택한 거고 부모님이 잘못 선택해서 애들이 유학이 끝나고 학점은 좋은데 취업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내가 뭐 수능을 잘 못 봐서 설령 뭐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을지라도 중간에 뭐 편입을 한다던 아니면 뭐 시험을 본다던 뭐 공무원 시험을 보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전공을 바꾸던 내가 처음에 대학을 잘못 갔다 그래서 취업이 100% 불가능한 것은 한국에선 말이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한 30대, 40대 뭐까지 40대 초반까지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뭐 자녀 교육 때문에도 그럴 거고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도 그럴 거고 그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이민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국에 있으면서 참 많이 실패 케이스들을 보게 됐어요. 뭐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한테 사기당하는 케이스, 뭐 10년 동안 영주권 때문에 막 울고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또 미국에서 미국 분들하고만 일할 때는 전혀 모르다가 코리안 커뮤니티 들어가가지고 그런 분들을 보니까 야, 뭐 또 이런 또 이상한 세계가 있구나 라는 거를 보면서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뭐 바보거나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뭐 정말 멀쩡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다 한국에서 좋은 직장 다니시다가 정말 큰맘 먹고 미국으로 오셨는데 뭔가 루트를 잘못 탔거나 뭔가 착각을 하셨거나 그래가지고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과 영주권의 어떤 관계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취업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H-1B 아까 우리 정변에서 설명하셨지만 H-1B를 받아야 취업이에요. H-1B를 받아야. 그러니까 영주권을 빼고는. 그러니까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러스쿨하고 로펌에서 정변에서 똑같이 H-1 받고 그 다음에 영주권 받고 그 절차가 구글을 가도 마찬가지고 맥킨지 같은 거 가도 마찬가지고 의사를 해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우리가 취업을 했다고 하면은 유학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 비자를 받고 그다음에 영주권을 받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리면은 뭐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영주권을 받으니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영주권을 받아서 취업한 케이스도 있지만 이제 미국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H-1B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서 바로 받는 거는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H-1B라고 하는 이 비자는 아까 정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85,000개밖에 안 나오고 외국인들 토탈 그 중에서 한 65,000개에서 70,000개는 인도가 가져갑니다. 인도가 뭐 IT 업계에서 이제 싹 다 가져가고 우리나라는 한 1년에 3,000개 정도 이제 LCA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는데 그건 굉장히 소수죠. 근데 이것마저도 3월 둘째 주에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추첨을 먼저 하고 그리고 추첨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심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H-1B를 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스폰서 기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있는데 이 사람이랑 일도 안 해봤는데 왠지 너랑 인터뷰를 해보니까 일을 굉장히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오늘이 뭐 11월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3월까지 기다렸다가 3월에 H-1B 신청을 해가지고 그럼 이게 이제 서류 심사가 다 돼가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건 10월 1일서부터거든요. 그러면 10월 1일 정도에 미국으로 들어오게 해갖고 내가 10월 1일서부터 너를 일을 시킬게. 이렇게 해야지 H-1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회사는 지금 사람이 필요한데 내년 10월 1일서부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서부터 기다려가지고 뭐 3월에 시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뽑는다라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뽑으면 좀 가능하겠는데 이게 딱 1년에 한 번밖에 신청을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H-1B로 미국에 취업한다는 거는 아주 특이한 분야, IT 분야. 네, IT 분야의 아주 특이한 분야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유학을 하죠. 네, 유학을 하고 유학이 끝나기 전에 이제 OPT라는 걸 신청을 해서 OPT라는 게 옵셔널 프로젝트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비자 없이 그러니까 뭐 법률적으로는 학생 신분이긴 한데 정식 연봉을 받으면서 회사에 가서 일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H-1B를 신청을 해서 H-1B 어프로브를 받으면 내가 이제 OPT에서 H-1B로 신분이 변경이 되는 거고 H-1B로 내가 일을 하다가 H-1B는 6년이거든요. 3년에서 총 6년까지 H-1B로 일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영주권을 이제 받게 되는 그게 일반적인 절차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려다 보니까 왜 그러면 유학생들이나 또 이제 이게 석사로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취업을 못 하느냐? 미국 취업은 보통 언제 결정이 되냐면 학부생들은 3학년 때 결정이 되어져요. 3학년 때. 네.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거의 한 1학년 2학기 되면은 어느 정도 취업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잖아요. 그죠? 네, 졸업 예정자거나. 근데 미국은 언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채가 없잖아요. 미국은요. 공채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 학교로 와가지고 애들을 뽑아갑니다. 근데 이거를 4학년을 대상으로 뽑지 않아요.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여름방학 3개월 동안에 미리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시켜봐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인턴십인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일을 시켜보고 그 중에서 잘한 친구들 보통 러플리 한 60%, 70%한테 풀타임 오퍼를 미리 줘버려요. 4학년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너 앞으로 1년 있다가 졸업할 거잖아. 그런데 1년 있다가 우리 회사 와? 라고 미리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유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2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보통 2년 끝나고 군대 갔다가 3학년 때부터 취업을 뭐 준비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2학년 끝나버리면 근데 유학생들이 보니까 2학년 때까지 뭐 경력이고 뭐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력서 열심히 만들고 뭐 인턴십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유학원들에서 야 그냥 좋은 학교 가. 그리고 전공은 나중에 미국은 3학년 때 가서 정하는 거야. 2학년 2학기 때 가서 정해도 돼.
근데 H1B라는 비자 자체가 뭐예요? 전문직 취업 비자인데 여기서 심사하는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를 봅니까? 이게 전공하고 직무하고 매칭되느냐 이것만 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포지션이 있잖아요. 뭐 구글이라 그래서 다 IT만 뽑는 게 아니잖아요. 구글도 뭐 마케팅도 뽑을 거고 회계도 뽑을 거고 뭐 디자인도 뽑을 거고.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직무가 중요해요. 그럼 이 직무와 이 학생의 전공, 학교 보지 않습니다. 뭐 하버드냐 예일이냐 뭐 지방대냐 보지 않아요. 얘 전공이 매칭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딱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버드를 히스토리를 갔어요. 역사학과에 갔어. 그런데 얘가 IT 전문가야. 혼자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갖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또 얘가 회계사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회계사 시험 패스를 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러면은요. 아,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회계사 시험 합격했으니까 3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학교 역사학과를 나왔건 제주대학교 뭐 무슨 과를 나왔건 아무 상관 없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그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회사는 능력을 보지만 회사는 능력을 보겠죠. 인터뷰하면서. 근데 이민국에서 비자를 내줄 때 뭐만 봐요? 너 전공이 뭐니? 그리고 너 직무가 뭐니? 너 역사야? 하버드에서? 히스토리야? 근데 너 구글에서 IT야? 매칭이 안 되네? 넌 디나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유학을 갈 때 학교 중심으로 간 거예요. 좋은 학교 가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전공 정해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4학년 때 와서 또는 3학년 때 와갖고 교수님 제가 이제 어느 대학교 무슨 과 학생인데요.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95% 이상 넌 취업이 되냐 안 되냐가 딱 결정이 돼요. 뭐만 들어도? 얘 학교하고 전공만 들어도. 왜? H1B에 캐테고리 중에 비자가 나오는 전공이 몇 개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전문직 취업 비자이기 때문에 아무 직업이나 다 전문직으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민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필요한 직무에 해당하는 전공을 했어야 그거에 맞는 직무로 가서 매칭이 돼갖고 비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일단 유학을 가고 또 미국은 3학년 때 취업이 거의 다 결정이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학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취업이 안 되고 쓸데없이 또 대학원을 가고 왜냐면 한국에 오기 싫으니까 또 대학원을 가면 또 이게 악순환이에요. 괜히 돈만 쓰는 거예요. 또 취업이 안 되고 그럼 이제 나이 들어서 또 한국에 왔는데 내가 그래도 석사까지 했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처음에 유학을 시작하기 전에 정보만 알고 학교 선택, 전공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야 이렇게 노력했으면 얘네들은 거의 100% 취업인데 이렇게 못했구나. 두 번째 얘네들이 와서 1, 2학년 누가 좀 잘 잡아줬으면 공부만 해라가 아니라 뭐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바로 이민하시려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정보 없이 그냥 영어 잘하니까 내가 취업이 되겠지. 내가 뭐 영주권 뭐 어떻게 투자이민 했거나 아니면은 뭐 누구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브로커 통해가지고 영주권 받았으니까 취업이 되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안일하게 그냥 어떻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셔서 어떻게 영주권 받는데 몇 년. 영주권 받았다고 취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과 영주권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너무 이거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필드에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취업하고 영주권 취득하는 건 유학하고 정상적인 절차예요. 뭐 변호사건, 의사건, 뭐 IT건, 디자인이건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십을 해야 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취업할 때? 학벌, 학점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경력입니다. 너는 어떤 익스피리언스가 있니? 그게 레주메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학교도 중요하고 학점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학벌과 학점보다 미국에서는 경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해봤니? 예. 취업 사이드에서 보자면. 예.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CPT를 통해서 인턴십하고 이제 졸업하고 OPT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 비자를 받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나서 취업 비자를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H1B를 받았는데 여기서 한 1년 일해보니까는 좀 별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H1B를 받은 다음에 내가 회사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옮길 때는 사실 추첨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옮길 때 다시 서류는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변호사들이 레터 써가지고 옮기는데, 옮겼더니 그 회사가 좋아. 그러면 그 회사랑 이제 딜을 해서 영주권 스폰서 해달라고 하면 요즘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만 해도 3순위 학사학위자 영주권이 8년 걸렸어요. 이거를 얼마나 악용하는 뭐 제가 좀 죄송하지만 나쁜 업체들이 많았냐면, 이 친구가 영주권 한번 딱 들어가면은요, 노예인 거예요. 8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5년까지 지금 잘 갔는데, 아까 정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LC하고 뭐 다 이거 광고하고 다 거쳤는데, 이제 3년 남았는데, 지금 나가버리면, 지금 신분도 없고, 그러면 다시 영주권을 다른 회사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악용을 해서 뭐 한 8만 불짜리를 막 3만 불에 쓰고 4만 불에 막 연봉 얼마 막 반도 안 되게 주고 막 이렇게 노동력 착취를 하는 아주 나쁜 사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행히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영주권 스폰서 해준다는 이유로 뭐 연봉의 반도 안 주고 뭐 진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만큼 절실하거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잘 몰라요. 영주권이 얼마나 절실한지. 근데 미국에 있는 분들은 미국에 딱 가시는 순간 자녀들이 영주권을 못 받으면 일단 학비도 달라지고 잘못하면 불법 체류가 되고 만 21살 전에 영주권 받아야 되고 또 잘못했다가 내가 이제 신분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가족 전부 다 불법 체류가 돼버리니까 그냥 거의 영주권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마치 영주권을 받으면 뭔가 해결이나 될 것처럼. 근데 사실은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또 취업이 시작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H1, OPT, H1 영주권 이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빨라도 한 6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유학하고 졸업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절차이긴 한데 장점은 이제 유학을 통해서 취업해서 취업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비교적 저렴하죠.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러 학교 가는 비용만 든 거니까는요. 그렇죠? 그리고 다만 이제 취업이나 뭐 영주권 기업 매칭을 위해서 별도로 추가 비용 같은 건 없고 내가 회사를 찾고 내가 지원해갖고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분들. 그러니까 좀 젊은 친구들이요.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은 굳이 영주권을 한국에서부터 뭐 어떻게 한다든지 투자 이민을 한다든지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 또 혼자 가는 친구들은, 자녀가 없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학교 가서 내가 취업, 인턴십하고 취업 비자 받고 영주권 받아도 무리 없어요. F1 비자를 통해서 빠른 출국도 가능하고 또 본인의 예산이나 능력에 따라서 학교를 정하는데 꼭 뭐 명문 대일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경력을 잘 쌓아야 되겠죠. 다만 단점은 취업 비자나 그러니까 영주권 스폰 가능한 기업으로 OPT 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이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석사를 가는 경우에 이제 1년 반에서 2년이잖아요. 그러면 1년 반에서 2년 동안 막 경력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나서 OPT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 회사를 결정을 해가지고, OPT 신청을 해가지고, OPT 때 회사를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주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는 석사를 가서 뭐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석사로 유학하기 전에 또는 어떤 프로그램 유학하기 전에 미리 다 내가 어느 분야로 어느 기업으로 가겠다고 어느 정도 딱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갖고 석사 2년을 해도 취업이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면은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일단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40대시거나 이런 분들은 영주권을 빨리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40대 분들은 인턴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석사를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미국계 회사로 가서 인턴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안 뽑아줘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계 기업으로 가서 처음에 익스피리언스를 쌓기 시작하는데 미국 기업들은 좀 덜하지만 미국에 있는 한국계 기업들은 여전히 나이를 봅니다. 그러니까 팀장보다 나이가 많은 인턴을 뽑기 싫은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들을 인턴으로 뽑아주지 않다 보니까 아예 영주권이 없는 분들은 학생 때 뭐라 그럴까요? 경력 쌓기 자체가 불가능해서 취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거죠. 더구나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영주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유학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OPT, H1 영주권도 뭐 괜찮지만
조금 그렇지 않고 내가 빨리 영주권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기간이 오래 걸려서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루트는 이렇게 되죠. 반대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뭐 80만 불 투자 이민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뭐 브로커 통해서 뭐 비숙련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빗 3를 통해서 아니 뭐 NIW도 있고요. 이게 안전하기는 하죠. 그죠? 미국 가가지고 영주권을 받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을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거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하는 기간이 최소한 3년 정도 걸리죠. 더구나 지금 코로나 때는 5년 전에 지금 시작하신 분도 아직 영사 인터뷰 안 잡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나는 2년에서 3년 잡고 시작했는데 5년, 6년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뭐 오딘 나오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게 점점 미국으로 가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영주권을 일단 한번 신청해 놔버리면 그 다음에 학생 비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주권이 신청이 되면 이 사람은 미국에 영원히 거주할 의사가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서 간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내 영주권을 받고 갈 거야 라고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미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나이는 들고, 그러면 이제 한 30대 중반에 시작했는데 40살 돼가지고 처음 미국을 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인턴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주권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학생 비자 때보다는 편하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시작해서 빨리 내 계획처럼 탁탁탁 1년 만에 나오고 2년 만에 나오고 딱 가가지고 뭐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하던 바로 인터뷰를 해서 취업이 되면 좋은데, 미국은 한국 경력을 거의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신 분들은 똑같아요. 다시 학교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인턴부터 시작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주권을 받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으로 신분에 대한 불안함은 없고, 또 영주권자는 이제 미국에서 공무원 취업이 가능하거든요. 연방정부는 시민권이 있어야 됩니다. IRS나 이런 연방정부는. 그런데 이제 주정부나 로컬 가버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정부 공무원은 영주권자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영주권이 되면은 이제 자녀들 뭐 학비 혜택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예. 그런데 단점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EB5 한다고 하면은 이제 80만 불 이상. 더구나 이게 이제 뭐 혹시 자녀 이름으로 들어가면 상속세 이슈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EB3나 EB2나 EB3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 경력은 거의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처음부터 다시 미국에서 이제 잡을 잡기 위해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단점들이 있고, 뭐 이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잘 되면 좋고, 근데 이제 또 일부는 이게 진행을 하다가 스폰서 업체가, 그러니까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내가 학교를 유학을 해서 OPT 때 일을 하다가 그 회사에서 H1 받아서 내가 그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가 지금 잘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나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보통 브로커가 그냥 이런 회사다, 뭐 이름도 안 알려주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럼 그 회사가 실제로 있는 회사인지 없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중간에 없어져 버렸어, 코로나 때.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한 2년, 3년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회사가. 그러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영주권 사기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회사면 괜찮아요. 아버지 친구 회사, 아주 친한.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누구의 말만 믿고,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케이스가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내가 거기서 일을 하지 않고 앞으로 일을 할 거야 라는 거를 가지고 스폰서를 받는 거란 말이죠. 네가 나를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면 내가 영주권 받고 니네 회사 가서 일할 때가 지금 한국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다. 자,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이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영주권 수속에서 2년에서 4년 걸리고 취득하고 미국 출국해서 첫 경력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한 날서부터 거의 한 4, 5년 있다가 미국의 인턴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2년, 3년 경력을 쌓아야지 이제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니까 실제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 이런 좀 단점은 있더라.
그리고 이제 한국 경력을 인정받기가 좀 어렵고 또 분야에 따라서는 미국에서 영주권이 있더라도 취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을 뽑는 분야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영주권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영주권을 받고 나서 어느 분야로 취업을 할 거야를 미리 정하고 영주권 수속하는 기간 동안에 그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고 나서 뭘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초기 이민자들, 제가 한 15년 전에, 그러면 그분들은 영주권 받는 데만 한 7, 8년 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취업 준비를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회계 공부 시작하고, 그때 무슨 뭐 디자인 공부 시작하고, 그때 뭐 스시 배우고, 뭐,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서부터 딱 정해놓고, 영주권 3년, 뭐 2년 반, 뭐 4년,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지라고 하셔야 이게 그래도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15년을 하다 보니, 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영주권을 받고 취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이냐.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요. 뭐 막 돈이 너무 많아서 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80만 불 투자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상속세까지 해서 뭐 한 15억?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분들은 그냥 여기서 영주권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제가 만난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그냥 뭐 교수님 제가 한 2, 3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요. 그걸로 한 2년, 3년 버틸 정도는 있는데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아니면 제가 한 1억 정도 모았습니다. 그걸로 제가 유학 학비하고 취업까지 제가 생활비까지 써야 됩니다. 뭐 대부분 다 요 정도 어떤 버짓을 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취업은 취업대로 영주권은 영주권대로 같이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F1으로 일단 먼저 가시는 거죠. 유학을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 학부 유학이든 대학원 유학이든. 그리고 일단은 F1 비자를 받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영주권을 시작을 하는 거죠. 들어가자마자.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시작해버리면 F1 비자가 안 나오니까 미국에 일단 F1 비자로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일단 영주권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뭘 하실 수가 있어요? 인턴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경력을 만드실 수가 있잖아요. 취업 준비예요. 결국은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 신분으로 CPT를 하건 볼런티어를 하건 뭐 어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내가 경력을 쌓으면서 인턴십을 하시고 뭐 자격증도 따시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OPT라는 게 나옵니다. 예, 뭐 석사도 마찬가지. 전문학사 졸업하고 OPT 나오고요. 학부 졸업하고 OPT 나오고요. 석사 졸업하고 OPT 나옵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OPT가 1년이지만 플러스 2년에서 3년까지 나오는 OPT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STEM이라는 전공들이에요. 예, 뭐 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 뭐 이공계. 근데 문과 중에서도 뭐 경제학,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뭐 통계학, 뭐 이런 약간 숫자랑 연관이 있는 많은 전공들이 지금 OPT가 3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전문대로 갔어요, 만약에. 예, 전문대로 갔어요. 그래서 전문대를 들어가자마자 내가 영주권을 신청을 했어요. 뭐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그랬는데 영주권이 2년 만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학사 졸업하고 1년 동안 OPT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OPT 동안에는 뭐 할 수 있어요? 네, 일할 수 있어요. 연봉을 받으면서 일해요. 전문대 졸업해도 요즘 아무리 안 줘도 한 4만 불은 줘요. 3만 5천, 4만 불은 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전문학사 하면서 전문대 다니면서 경력 쌓고 그다음에 전문학사 졸업하고 내가 대신 분야를 잘 정하셔야 되겠죠. 예, 취업이 되는 분야여야 되는 거니까 OPT 기간 동안에 일을 하면서 영주권이 그때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예. 만약에 안 나오면은 이제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겠죠. 뭐 유학생들은. 그러면 3학년 다니는 중에는 영주권이 나오겠죠. 어쨌든 지금 한 4년 걸렸으니까. 그러면 3, 4학년이 돼서는 내가 영주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가 있어요? 1, 2학년 때 경력 쌓았죠. OPT 1년 경력 쌓았죠. 그러니까 이미 나는 3학년 때 경력이 한 1년 2개월, 뭐 1년 6개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력도 쌓고 영주권 됐고 얘는 3학년 때 언캠퍼스 리크루팅이 거의 100% 취업됩니다. 거의 100%, 제 경험으로는 거의 100% 돼요. 분야가 좋다면. 예. 분야만 맞다면. 그러니까 분야가 무슨 그런 건 안 됩니다. 좀 죄송하지만 한국도 이제 문과를 이제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미국도 문과 전공 취업 안 되는 뭐 사이콜러지나 뭐 필라소피나 이쪽 전공은
아예 전문직 취업 비자가 안 나오니까는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외국인 인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잡으로 처음부터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서 처음부터 경력을 쌓으시고 그쪽에서 OPT 경력도 쌓으시고 석사도 마찬가지죠. 석사도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영주권을 들어가고 석사서부터는 뭐가 가능하냐면 학사나 석사는 OPT 3년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석사는 기간이 짧은 걸 가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학교를 다니면서는 원칙적으로 내가 돈 받으면서 일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CPT 신청을 해야 되고 뭐 어프로벌 받아야 되고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석사는 최대한 짧은 걸로 가고 OPT가 3년짜리를 받으시는 게 필수예요. 반드시. OPT를 3년을 받는 전공으로 가셔야지만 내가 영주권을 집어넣는데 이게 2년 안에 나올지 3년 안에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한국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약간 허송세월을 보내는데 미국에서는 내가 석사를 졸업하고 스템 전공이니까 계속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어떻게 보면 돈도 세이빙하면서 제일 중요한 뭐예요? 경력을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력을 같이 만들면서 영주권을 진행을 해서 OPT가 끝나기 전에 영주권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석사 1년에서 1년 반, 뭐 맥스 2년, 그리고 OPT 한 1년에서 1년, 뭐 2년. 그럼 내가 3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학위 취득하고 영주권 받고 경력이 한 2년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분들도 100% 취업이 됩니다. 분야만 맞다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아이디어래요. 돈도 거의 뭐 정말 80만 불 안 들어가도 되고, 예. 경력도 내가 스스로 취업이 된 거고, 영주권도 내가 빨리 받은 거고.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학원 유학하고 영주권하고 정규 취업하는 거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취업은 영주권은요, 영주권 전문직 취업 영주권 받으실 거기 때문에 내 학부 또 한국 경력이랑 내 영주권 스폰서 기관이랑 매칭이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내가 석사를 받기 전에 이미 영주권이 들어간 거잖아요. 석사 학위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영주권은 결국은 내 학부하고 내 한국 경력하고 미국의 영주권 스폰서 기관에 직무하고 매칭이 돼서 영주권은 내 한국 경력 갖고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취업은 어때요? 내가 예를 들면 한국에서 뭐 예를 들면 세일즈를 오래 하셨어요. 세일즈를. 그래서 세일즈 경력이 한 10년 있어. 그런데 내가 영주권 스폰서 기관을 세일즈 해주는 회사에서 내가 세일즈맨으로 뽑겠대요. 그래서 나를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대요. 오케이. 근데 내가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정규 취업할 때 세일즈는 어렵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리고 조금 큰 회사의 세일즈는 전부 다 백인 애들 뽑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취업이 될 만한 분야를 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회계 분야나, 뭐 IT 분야나, 뭐 이런 분야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분야나 건축 분야나 뭐 몇몇 분야들이 있죠. H&B 캐테고리 보면 거기 안에 50등 안에 들어가는 직무들 있잖아요. 그럼 회계 분야라고 하면 내가 석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회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스템 3년이 나오는 회계 석사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어카운팅은 3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머리를 잘 쓰셔야 되는 게 그냥 어디 무슨 텍사스에 뭐 굉장히 좋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회계가 1등이래. 전국 1등이래. 그래서 내가 GMAT을 뭐 한 800 맞아가거나 UT 가겠어. 아, 좋아요. 너무 좋죠. 근데 내가 박사학위를 할 게 아니라 미국에서 취업을 할 거라면 굳이 명문대 1등, 2등짜리를 갈 필요는 별로 없어요. 공부를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보셔가지고 내가 취업하고 싶은 도시를 정하고 취업하고 싶은 도시라기보다는 취업이 잘 되는 도시를 먼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분야. 내가 IT 분야면은 샌프란 쪽이 좋겠죠.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뭐 산타모니카나. 내가 회계 분야는 당연히 뉴욕이 제일 좋겠고요. 그 분야를 정하고 도시를 정한 다음에 그러면 그 도시에서 내가 어느 대학원, 어느 프로그램을 갈 거냐를 그 다음에 정하시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정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꼭 스템 3년짜리 가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취업은 어떻게 가요? 대학원 공부한 걸로 취업이 되는 거예요. 대학원 공부한 걸로. 영주권은 한국 학사랑 한국 경력으로 영주권이 되는 거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만약에 이게 먼저 공부를 다 하고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내면은요, 미국에 공부한 것과 미국에서 OPT 때 뭐 일한 거 이거 갖고 영주권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너무 길어진다고. 이게 막 한 6년 7년 걸려버리니까
이 뭐가 문제냐면 예전엔 8년일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얘가 이 회사 일하고 싶지 않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면 회계사 사무실인데 1인 사무실이야. 근데 영주권 스폰서 해준대. 근데 연봉은 한 4만 불도 안 준대. 근데 내가 영주권만 있으면 한 8만 불 받을 수 있는데 이 4만 불 준 회계사 사무실에서 영주권 스폰서 해준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년을 일을 하는 거예요. 3년, 4년을. 근데 영주권을 미리 받았으면 얘는 빅4로 당연히 가려는데, 갈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영주권을 언제 받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취업은 F1 비자로 미국을 통해서 먼저 입국하고 영주권은 F1 비자로 대학을 가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업을 위해서 대학원 다니면서 경력 쌓고 그 다음에 영주권은 OPT 기간 중에 스템을 했으니까 뭐 석사 1년짜리면은 앞으로 3년이 더 있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 영주권 받아가지고 영주권 받자마자 경력과 영주권자로서 취업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요, 뭐 회계 분야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우리는 주로 회계를 많이 하니까 지금 빅4에서 경력 3년 차들은 정말 서로 뽑아갑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요, 지금 미국에 회계사가. 근데 왜 그러면 회계를 전공한 한국 친구들이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 훨씬 취업이 잘 되지만 왜 어려워하냐면 회계법인에서 영주권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아까 정면에서 말씀은 똑같아요. 대체로 회계를 전공한 친구들이 OPT 1년짜리를 합니다. 회계 어카운팅을 가요. 어카운팅. 아니면 비즈니스를 가요. 그러면 얘를 뽑아가지고 뭐 EY에서 열심히 트레이닝 시켰어요. OPT 때. 그래서 H1 스폰서도 해서 넣었어요. 근데 추천 가서 떨어져요. 그럼 얘는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1년 동안 괜히 헛고생만 한 거, 헛고생까지는 아니지만 트레이닝만 시키다 끝난 거예요, 회계법인에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영주권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리크루팅을 가서도, 캠퍼스 리크루팅을 가서도 1차 때는 스크린을 하는 게 별로 이제 왜냐면은 레주메에 내가 그린카드인지 뭐 시리인지 안 쓰게 돼 있거든요.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터뷰를 하는데 세컨 인터뷰 가가지고 너 스폰서 필요하니? 물어본단 말이에요. 스폰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거의 다 안 됩니다. 얘네 학점도 좋고 CPA도 땄고 뭐 다 됐는데 경력도 좋고 H1B 필요하면은 거의 지금 PwC하고 딜로이트는 안 뽑습니다. 그나마 KPM도 조금 뽑고 EY가 캐나다에다 로펌 만들어가지고 엄청 뽑거든요 지금. 그나마 다 EY로 들어가요. 그것도 이제 보통 대학원생들 많이 들어가죠. 경력 있는 애들. 그것도 이제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주권이 있으면 거의 한 3년차 경력 있는 친구들은 뭐 제가 개런티까지 못하지만 한 90%는 빅4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대학을 선택하실 때 취업이 가능한 직무를 먼저 정해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민을 가던 취업을 하던 그리고 그거에 맞는 전공을 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맞는 도시와 마지막에 대학을 정하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정하고. 그래서 명문대이거나 랭킹이 반드시 높을 필요는 없다. 취업을 할 거면 한국으로 돌아오실 거면 랭킹 중요합니다. 또 학벌 중요하죠. 한국 따지니까. 근데 미국에서는요, 학벌 안 물어봐요. 학벌 물어보는 건 로스쿨 물어봐요. MBA 물어봅니다. 이 두 개 빼놓고는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일 했니를 물어보지, 너 우리나라는 뭐예요? 꼭 물어보잖아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몇 학번이세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둘 다 안 물어봐요. 나이 못 물어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잘 안 물어봅니다. 미국 애들끼리. 학사를 특히나. 근데 변호사들끼리는 로스쿨 어디 했는지 가끔 물어봐요. 근데 학부는 안 물어보고 대신 어떤 일 했니? 무슨 회사에서 일했니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직장. 그 다음에 job description.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 분야를 먼저 정하고 그거에 적합한 도시를 정하고 대학과 프로그램을 정해라. 그리고 이제 영주권과 학교가 같이 들어가야 되면은 가능하면 같은 도시에 있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대도시가 좋습니다. 대도시가. 그래야 내가 학교 다니다가 영주권 나오면 그냥 내 영주권 스폰서는 그 회사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뭐 리로케이션 하고 뭐 옮겨 다니고 이러지 않고. 그래서 출국 전부터 영주권 취득 이후까지의 경력을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영문 이력서, 뭐 인터뷰 같은 거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고 학교 다니면서 경력 잘 만드시고 인턴십 하시고 OPT 때 또 경력 잘 만드셔가지고 영주권 받자마자 바로 내가 경력자가 될 수 있게 석사 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민 가시려는 분들, 30대, 뭐 40대까지.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두 번째는 자녀들 취업 영주권 만드시려는, 그러니까 영주권 만드시려는 분들이 이제 계시죠. 하도 이제 요즘 취업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때 한국에 한 1년 반 있었거든요. 예, 처음으로 한국에 진짜 한 3개월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상담을 좀 해보니까 와, 정말 한국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금액도 막 무슨 이 비숙련 영주권을 하는데 막 몇 억 이렇게 부르는 무슨 업체도 있고, 뭐 제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싶진 않지만, 이건 약간 문제가 심각하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선택지가 세 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자녀들이 유학을 보냈는데, 야, 분명히 얘가 아이비를 갔다고 했는데 취업을 못하고 다 와버리거든. 그러니까 왜 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 내가 영주권이 없어서 취업이 안 돼.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를 들은 옆집 엄마는 이제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면서, 딸을 유학을 보내면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영주권 해줄게. 지금 아파트 값도 엄청 올랐댄다. 해. 그래가지고 뭐 한 몇 억 주고 영주권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죠. 하나는 투자이민 EB5, 아까 80만 불. 재작년까지인가 재재작년까지 이게 50만 불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엄청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제 80만 불로 이제 바뀌었고, 바이든, 또 트럼프 때는 또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만약에 투자이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아까 정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80만 불을 내가 뭐 여유 있다. 그동안 상속세까지 하면, 애가, 자녀분이 만 21세가 넘어가 버렸으면 아이 이름으로 이걸 투자이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중고등학생이면 이제 엄마나 아빠 이름으로 해서 아이들이 만 21살 되기 전까지만 영주권 받으면 이제 가족이 전부 다 영주권 받으니까. 자금 출처 확인되고 상속세 뭐 몇십 프로 내실 수 있고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뭐 제가 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근본적으로 투자고 돈을 날릴 수도 있고, 또 이게 사업이 뭐 만에 하나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투자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취업이 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영주권 있다고 취업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주권자도 똑같아요.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2학년 때 인턴하고 3학년 때 언캠퍼스 리크루팅에 오는 회사들 가서 이력서 내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3학년 2학기 때 여름방학 때 인턴십하고,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세컨 인터뷰, 파이널 인터뷰 가서 내가 영주권 스폰서를 필요 없습니다. 취업 비자 스폰서가 필요 없습니다 해서 그게 면제가 되는 거예요. 약간 그게 더 유리한 거죠. 그때 유학생들은 스폰서 필요해요 해서 이게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영주권자는 스폰서 없어도 됩니다. 저 영주권자예요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랄까 이렇게 이게 뭐 불이익이 없는 것뿐이죠. 나머지는 유학생 똑같습니다. 미국 애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미리미리 1, 2학년 때 경력 쌓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온캠퍼스 들어가고 인턴십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치 영주권만 받으면 다 될 것처럼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요즘 이제 이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나 또는 부모가 전문직 취업 영주권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숙련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닭공장에 가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피자헛에 가셔서 피자 딜리버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를 그냥 뭐 누구 말만 믿고 그냥 서류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하죠. 예. 뭐 물론 이제 영주권을 볼 때는 의도를 가장 중요하게 이민국에서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한 이주공사에서 또는 한 업체에서 한 100명을 했는데 그 100명이 전부 다 일을 안 했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네가 영주권을 주면 나는 니네 회사에서 일을 할 거야 라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영주권을 줬는데 그 100명이 전부 다 일을 안 해요. 50명이 전부 다 일을 안 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죠. 한국에서 엄마가 따라가가지고 애들 때문에 가서 뭐 플로리다에 가서 뭐 꽃을 자른다든지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딴다든지 이거를 1년을 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아요. 뭐 큰맘 먹지 않으면. 그래서 두 번째, 부모가 비숙련이나 부모가 전문직 취업 영주권 하는 경우에는
정말 좋은 기업에 가서 제대로 일하는 거는 찬성입니다. 예,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그 업체를 통해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퍼상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혹은 진짜 내가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데 식당에 가서 허드렛 일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식당 가서 막 이렇게 일을 꼭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또한 자녀가 만 21세 이전에 취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 번째인데 요즘 이게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애가 이제 1학년, 2학년인데 아이 이름으로 이제 비숙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이름으로 식당으로 영주권 스폰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볼 땐 두 가지입니다. 아이가 식당 가서 일하는 게 얘 인생에서 얼마나 큰 도움과 경력이 될 것이냐. 대부분의 비숙련 영주권을 진행하는 그런 기관들을 보니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여쭤보니까 식당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어떤 좋은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은 너무 곱게 키워가지고 식당 가서 6개월 한번 힘들게 고생해보는 거 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식당에서 일을 시키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모들은 저는 좋아요. 예,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진짜 고생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하시는 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아예 일을 안 한다든지 아예 일을 안 하는 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뭐 개별적으로 제가 상담할 때는 이게 어쩌다 하나 두 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업체에서 50개, 100개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애들이 가서 일을 안 하고 한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의 문제점은 경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의 비숙련이 대부분이더라. 그냥 서류상으로. 그리고 설사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 업체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얘는 LA에서 학교 다녔는데 영주권 스폰서하는 업체는 플로리다야. 그럼 얘가 학교 다니면서 그 업체 가서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학교를 때려치고 플로리다로 가서 거기서 1년 일하고 다시 복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유학생 자녀들의 가장 아이디어란 영주권과 취업은 뭐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녀분들은 EB3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비숙련밖에 못합니다. 왜냐면 내가 학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유학을 가고 비숙련으로 유학을 가자마자 비숙련 영주권을 들어가되 다만 얘가 유학을 가기 전에 또는 유학을 가서 최소한 1학년 때 내가 어느 분야로 내가 졸업하고 취업을 할지 미리 정하라는 거죠. 미리 정해야 돼요. 미리 정해서 학교도 정하고 전공도 정하고 도시도 정하라 그랬잖아요. 석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지금은 1학년으로 들어갈 때 아무 대학이나 뭐 장학금 준다고 들어가고 랭킹 좋다고 들어가고 또는 뭐 여기 학교가 안전하다고 들어가고 졸업률이 좋다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취업을 할 거면 내가 어떤 직무로 갈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직무가 미국에서 전문직 취업이 되는 직무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아닌 경우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개 직업군 말씀드렸지만 간호사. 지금 이거 H1B가 안 나오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간호사로 유학을 갔어. 그러면 영주권이 없는 이상은 이분이 졸업하고 간호사로 취업 비자를 받는 게 거의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럼 취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간호사로 유학을 가는 순간 나는 영주권이 없으면 취업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가는 거는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분은 나는 간호사가 취업이 잘 되는 줄 알고 갔는데 유학생이어서 취업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약대도 비슷합니다. 약대 공부 5년 얼마나 어려워요. 심지어 약대는 5년인데 OPT가 스템이 아니에요. 왠지 약사니까는 스템 같잖아요. 그 1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1년 있다가 취업 안 되면 그냥 돌아가야 돼요. 더구나 석사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박사 해야지 OPT 나오지 똑같은 석사 해갖고는 또 OPT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뭘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들의 그 엄청난 미래를 그냥 유학원 몇 군데 그냥 인터넷 정보 몇 군데를 보고서 그냥 결정해 버리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은 돼요. 얼마든지 인생 역전이 가능한데 미국은 법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유학을 가기 전서부터 정해라. 무슨 일을 할지 졸업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그 기업도 가능하면
그 직무와 매칭이 되는 기업에서 받아라. 예를 들면 내가 회계사를 할 거면 가능하면 회계 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가능만 하다면. 그러면 1학년 때 가서 얘가 영주권 들어갔어요. 서류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얘가 인턴 열심히 했어요. 뭐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학점 잘 따면서. 그리고 2학년 때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학점 잘 땄어요. 또 인턴십 했어요. 여름방학 인턴십 했어요. 겨울방학 인턴십 했어요. 그리고 3학년 때 영주권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전문대를 갔으면 OPT 1년 나오잖아요. 그럼 OPT 1년 할 때 또 경력 쌓아요. 그거는 리걸리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전문대 나왔으니까 1년. 그 기간 동안에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요즘 한 2년 반 정도 걸리니까. 그럼 얘는 전문대 다니면서 영주권 스폰서 들어가고 그 영주권 받은 기업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차피 회계사 할 거니까. 비숙련으로 영주권 받고 그 기업 가서 일도 하고 돈 받고 당연히. 예, 영주권자로서 돈 받고. 그리고 3학년으로 복학할 때는 내가 최소 1년에서 2년 경력을 가진 영주권자로서 내 분야의 경력을 가진 3학년으로 언캠퍼스 리크루팅을 들어가는 거죠. 경험상 거의 90% 이상 취업이 됩니다. 왜냐면 미국 애들도 3학년이 1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 얘네들은 대신 미국 애들은 3학년 다니다가 취업 안 되면 한 1년 휴학하고 6개월 휴학하고 또 4학년 때 취업 안 되면 또 체류가 가능하잖아요. 미국 친구들은. 근데 우리는 뭐가 안 돼요? 학생들은요. 휴학이 안 돼요. 졸업하면은 OPT 끝나버리면은 더 이상 미국에 체류가 안 돼요. 불법 체류가 되니까 다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학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근데 미국 사람들 영주권자들은 중간에 휴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3학년 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의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 영주권자도 만들고 그 전까지 경력도 만들고, 그래서 3학년 언캠퍼스, 최소한 4학년 언캠퍼스 리크루팅에는 내가 영주권자로서 경력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단언컨대 학교 레벨에 상관없이 얘가 꾸준히 3학년까지 잘 이끌어 왔다면 거의 90% 이상 취업이 됩니다. 분야만 잘 정하면 처음에 90% 이상 취업이 돼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90% 이상 취업이 안 돼서 다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첫 번째 유학이 잘못됐고, 두 번째 1, 2학년 때 경력 관리 못했고, 그리고 취업 비자와 영주권이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짧게 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다른 거 제가 텍스 세미나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전혀 열을 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유학생들 이 세미나를 하다 보면은 너무 답답한 경우들을 많이 봐서 정말 그러니까 엄마들이 와서 울어요. 진짜 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도 너무 열심히 했다 이거야. 그리고 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보딩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때 보딩을 보내서 그냥 강남에 거의 건물을 하나를 없앴다. 그 정도인데 애도 너무 열심히 학교도 좋아요.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근데 엄마가 하려는 대로 했는데 이거 미리미리 영주권 안 하고 미리미리 뭐 취업비자 안 하고 뭐 미리미리 그냥 공부만 한 거지. 한국에 와서 적응 못 한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왜 인지 알았을까요? 제일 많이 듣는 게 이걸 왜 인지 알았을까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유튜브로 뭐 한 달에 그래도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제가 올리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마 많은 정보가 필요 없잖아요. 이게 대단한 정보입니까 이게? 대단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 한 화장실에서 그냥 한 서너 시간 보시면 돼요. 제 거 한 3, 4개, 5개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안 듣고 그냥 남의 말 듣고, 그리고 대체로 유학원 분들이 미국에서 취업 사정을 잘 모르세요. 심지어 정변호사님도 잘 모르세요. 왜냐면 변호사라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유학생들을 실제로 걔네가 엔트리를 취업해보던 애들만 알아요. 지금 현실을.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와 이건 이렇구나. 그러니까 해보니까 알아요. 아 간호사가 이렇게 안 되는 거. 이렇게 똑똑한 약대생인데 안 되는구나. 얘 애초에 지금 5단계까지 됐는데 취업이 안 된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얘 또 하버드야. 우리가 맨날 또 하버드야요. 야, 또 하버드인데 얘 취업 안 되지. 얘 뭐야. 얘 히스토리 안 되지. 석사 가라 그래. 딱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혹시 좀 관심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또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시간 20분 정도 지났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우리 법률적인 거는 정 변호사님께 여쭤봐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민이나 뭐 이런 것들 혹시 지금 프로세스 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 취업은 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